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 2022년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복구 비용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푸틴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부활절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비록 21일 자정까지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이 선언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감동 채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선언을 한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따져보았습니다. 푸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입될 종전 수습 비용은 결국 대한민국으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꿀을 빨게 된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푸틴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신속한 경제관계 복원의 핵심 파트너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 한국은 러시아에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판매된 외국 자동차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경동나비엔의 보일러와 오리온의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신속히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방의 제재가 완화된 후에도 러시아는 서구 기업들이 즉시 러시아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고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빠른 시장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이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러시아 내 산업 인프라 재건과 현지화 생산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원합니다. 현대자동차가 $100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매각한 러시아 공장의 재인수 옵션은 이러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단순한 제재, 우회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한국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첨단 기술 첨단 장비 협력국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기기, 통신 장비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는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을 대안적 기술 공급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기술 등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이 자국의 기술 진보와 산업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전략 산업에서는 첨단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필수적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 기술력 증진을 희망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과 한국의 응용, 기술 및 상용화 능력이 결합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게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러시아의 기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화이브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기술 주권 회복과 경제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러시아의 미래가 달려있는 북극 항로 개발 협력자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루트로 기존의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 개발에 있어 한국을 핵심 협력국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쇠빙선과 같은 특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선박이 필요한데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는 동해를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은 동해에 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북극 항로의 주요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동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게 더욱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세계의 역세권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경로상의 도시들이 번영했다면 북극 항로의 개발로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물류 인프라 구축 능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 시설, 물류센터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에 있어 한국을 단순한 이용국이 아닌 공동 개발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 러시아의 우주 개발에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과거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였으나 최근에는 첨단 장비와 전자부품 제조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뛰어난 전자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는 한국을 중요한 우주 개발 파트너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이미 우주 발사체 프로젝트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나로호 KSLV-I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기술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 이전을 꺼리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진전된 우주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가진 로켓 엔진 기술과 우주 비행 경험, 그리고 한국의 첨단 전자 및 통신 기술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우주 개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위성 통신, 우주 탐사, 우주 기상 관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과 러시아의 발사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우주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대안으로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와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 분야에서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우주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양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기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 이유, 동북아에서 지나친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기술, 무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이는 러시아에게 장기적인 전략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을 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추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에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슈퍼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원문의 내용처럼 러시아는 중국의 급부상과 자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전략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대안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위협적이지 않은 친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러시아의 대외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소비재,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제품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 우주, 북극 개발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도 일맥상통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러시아에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면서도 서방과의 관계 회복 전까지 필요한 기술과 경제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6번째, 민생 안전을 위한 소비재 시장 복원에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소비재 시장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외제차 브랜드였으며 삼성전자는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경동나비엔의 보일러는 추운 러시아 기후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오리온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면은 러시아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이탈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들은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으로 신속히 복귀하여 양질의 소비재를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상당한 기부 활동과 자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러시아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 내 생산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신설하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자동차가 $100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매각한 러시아 공장을 재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시장에 재투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기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 유지와 사회적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품질 높은 소비재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러시아는 고립된 국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북아 정세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동북아 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상호방 위조약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얻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러시아 및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육 대상국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분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참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라는 원문의 내용처럼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 다변화 전략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지역 정세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8번째,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와 서방 기업들의 철수로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인프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을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과 풍부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경험도 풍부합니다. 전쟁 이전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한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된다면 이 지역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투자를 통한 기술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통신 장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러시아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도 한국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항만 시설, 물류센터, 통신 시스템 등 북극 항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국의 경험과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투자가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지역 개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과 다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9번째, 단절된 문화 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 문화 콘텐츠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러시아 문화의 국제적 교류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을 대안적인 글로벌 문화 교류의 창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한류는 상당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서구 문화의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자국 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클래식 음악, 발레, 문학 등 전통 예술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예술적 전통과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결합된다면 양국의 문화적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콘텐츠의 교환을 넘어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적 감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10번째.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 국토의 약 36%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6% 미만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이 광활한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국토에서 효율적인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도시 개발, 항만 및 물류 시스템 구축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동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한반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삼각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극동지역 개발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농업, 어업,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큽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 항만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발과 연계하여 동해와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언급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설립하고 거길 바탕으로 이 극동지역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상처럼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단순한 자원 공급지를 넘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참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이 만나는 접점으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10가지 이유로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대하게 투입될 전쟁 복구 비용은 결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고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꿀 빨러갈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